안녕하세요. 이윌의 알릴레오 91회가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네, 여러분은 저를 보니까, 네, 상상하면서, 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91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뢰 문법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문법으로는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연산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또 오퍼레이터 또는 아퍼레이터 이렇게 뭐 발음하는 것 같은데 제 발음이 역겹더라도 네, 잘 들어주시고요. 네, 그 연산자에는 4개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술 연산자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할당 연산자. 그래서 여기는 arithmetic operator, 그다음에 assignment operator. 네, 그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자 relational operator, 그다음에 논리 연산자 logical 또는 logical operato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4개 연산자들은 그 프로그래밍 언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 뭐 예를 들면 파이썬도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얼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뭐 자바, C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대표적인 언어잖아요. 예, 그런 거에는 반드시 요 4가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4가지 연산자를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하는 관점 이렇게 해서 예, 저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연산자에는 어떤 게 있고 최종적으로 데이터 분석하는데 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첫 번째 연산자를 보시면요. 네, 네, 산술 연산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스타, 슬래시 이런 것들은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이건 더블 스타, 이건 커밋, 네, 더블 퍼센트, 네, 퍼센트 슬래시 퍼센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정도는 아주 매우 익숙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에 예, 공통적인으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는 예, 더하기 역할을 하겠고요. 그러니까 요 플러스 연산자 왼쪽하고 오른쪽에는 예, 숫자나 숫자를 담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왼쪽에 있는 숫자와 오른쪽에 있는 숫자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숫자를 예, 만들어내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빼기, 스타는 곱하기, 슬래시는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더블 스타는 이건 띄어쓰기 하면 안 됩니다. 더블 스타는 띄어쓰기 하면 안 되고요. 이 거듭 제곱이라고 해서 이 앞에가 A라고 하고 이 뒤에가 B라는 숫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A의 B승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어떤 색깔로 할까요? 뭐 이렇게 해본다 한다면 뭐 다시 설명드리면 A의 B승 그러니까 A 더블 스타 B 이렇게 된다 한다면 이 결과가 A의 B승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요 커밋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A 커밋 B라고 한다면 이거의 결과는 마찬가지로 A의 B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더블 스타랑 이 커밋이라는 기능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짜질 때는 이 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질 때는 이 더블 스타나 커밋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번갈아 쓰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클래스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짠다는 거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블 퍼센트와 그 다음에 퍼센트 슬래시 퍼센트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이라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4로 나누면 4, 3, 12, 그 다음에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3이 요 계산에서의 몫이 되고 요 1이
나머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더블 퍼센트는 요 나머지 2를 구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슬래시 퍼센트는 요 목진 요 3을 구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멈추고 요 부분을 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C 이제부터는 단축키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C 하면 주석이고요. 요 컨트롤 쉬프트 C는 항상 요 라인의 첫 번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산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음이 좀 역겨울지라도 이 operator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해주면 이게 책갈피 기능이 되겠죠. 책갈피 기능. 그리고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O 해주면 요 책갈피의 목록이 되는 거였죠. 다시 컨트롤 시프트 O 해주면 요 책갈피 목록이 닫히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C 다시 하시고요. 1, 닷 한 다음에 첫 번째 연산자 산술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산술 한 칸 띄고 연산자. 여기도 마이너스 4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엔터 하시고요. 컨트롤 다시 시프트 C 하고요. 여기 연산자가 뭐가 있냐면 플러스, 카마, 마이너스, 카마, 스타, 카마, 슬래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는 멀티플, 그 다음에 디바이드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블 스타, 카마, 커밋, 카마, 더블 퍼센트, 카마, 퍼센트 슬래시 퍼센트 이렇게 연산자가 있고요. 이 기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한 칸 띄고 플러스, 한 칸 띄고 4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띄어쓰기 여기 부분 지금 제가 띄어쓰기 하나씩 했는데요. 요거는 문법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나 여기에 연산자 왼쪽 오른쪽에 이 공백 하나를 두는 거 이 부분의 결과는 똑같은데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가독성이라고 합니다. 가독성. 그래서 저 프로그램 코드라고도 할 수 있고 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요 내용을 보기가 편한 게 보기가 좋은 게 깔끔한 게 이렇게 띄어쓰기 공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을 읽기가 보기가 매우 좋습니다. 이런 거가 프로그램을 잘 짜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은 이런 거 띄어쓰기 부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우 중요한 거라고 하고 이 습관을 꼭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2012년부터 해서 지금 2020년이니까요. 한 8, 9년 정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이런 거를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띄어쓰기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처음부터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게 저는 제 삶에서는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잔소리 같지만 꼭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어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 한 줄에 하나의 명령일 때는 커서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 하시는 분은 이상한 강박증이 있어서 자꾸 여기다가 이 일부러 뒤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명령을 실행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작업한 그 상태에서 놓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90회에서 단축키 설명해서 드리진 않은데 이건 명령어 실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all student에서 명령어 실행은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입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아니면 요 위에 보시면 요 run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선택하고 요 run을 누르면 요 해당된 라인의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스크립트에 있는 명령어가 요 콘솔에 다시 한번 출력이 되고요. 요 명령어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요 아웃풋이 바로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3, 한 칸 띄고 마이너스, 한 칸 띄고 4,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한 칸 띄고 스타, 한
칸 띄고 4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한 칸 띄고 슬래시 한 칸 띄고 4 이렇게 해주면 0.75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는 직접 숫자가 왔지만 네, 나중에 보면 이렇게 숫자도 올 수 있지만 이 숫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숫자를 담고 있는 이 데이라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도 데이라, 오른쪽에도 데이라.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 한 칸 띄고 더블 스타 한 칸 띄고 4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건 3의 4승이 되기 때문에 8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한 칸 띄고 커밋 한 칸 띄고 4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것도 동일하게 더블 스타와 동일한 3의 4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 한 칸 띄고 더블 퍼센트 한 칸 띄고 4 해주면 이건 나머지죠. 그러니까 2 나오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다음에 13 네, 한 칸 띄고 퍼센트 슬래시 퍼센트 한 칸 띄고 4 네,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번엔 목 신 3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주석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컨트롤 시프트 C는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컨트롤 시프트 C 하시고요. 이번에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명령어는 주석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특히 아직은 이제 막 배우는 분이랑 한다면 이 퍼센트 슬래시 퍼센트라는 거가 어떤 연산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직접 샵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예, 컨트롤 시프트 C가 아니라요. 그렇게 되면 얘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명령어는 그대로 명령어로 인식하는데 이 샵이 있는 한 줄만 주석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머지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도 쓴다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죄송합니다. 꼭 잘못됐네요. 이게 나머지고요. 여기가 몫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거듭 제곱 이런 식으로 여기도 거듭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누기 이런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이건 곱하기 이거는 빼기 이거는 더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산술 연산자는 이렇게 작동되는 걸 저희가 얼로 실습했고요.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로 가보면 네, 그래서 이런 연산자 요 플러스 마이너스 스타 슬래시 더블 스타 커밋 더블 퍼센트 퍼센트 슬래시 퍼센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우셨고요. 네, 그러면 실제에서는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라는 거죠. 실제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가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분석하게 될 이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것도 이렇게 분석한다면 이런 방향을 행이라고 합니다. 행. 영어로는 low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생긴 부분을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열의 영어는 칼럼이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통계학 관점에서는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 딥러닝 가면 이렇게 변수 열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feature라고 합니다. feature. 그래서 번역은 특징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학적 기호를 한다면 보통 x로 보통 많이 넣습니다. x. 물론 이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y도 있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할 데이터의 형태는 행과 열로 되어 있는 이런 걸 2차원 구조로 하는데 나중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 팁을 이런 거 배울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석할 때 기존에 수집되어 있는 이 데이터에는 5개 현재 이 데이터를 본다면 이건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인데 5개의 열이 있는데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2개의 값 여기서 뭐 요 변수명은 좀 그렇지만요. 요 2개의 값에 대한
예, 더하기 요 더하기 한 부분을 예를 들면 요 세팔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세팔이라는 하고요. 요 세팔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5.1 더하기 3.5 이런 식으로 해서 8.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구하면 이렇게 하면 얼마죠? 네. 4.9 더하기 3.0 그래서 7.9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엔 4.7 더하기 3.2 그래서 이거는 7.9 뭐 이렇게 똑같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산술 연산자는 기존에 없었던 이 열을 생성하고 싶을 때 생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값들을 뭔가 계산을 해서 기존에 없었던 열을 만들어내고 싶을 때 이런 산술 연산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계산 차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계산된 결과를 또 새로운 열, 새로운 변수, 새로운 피처, 새로운 X 이런 걸 만들어낼 때 실전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산술 연산자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매우 많이 쓰겠고요. 그리고 이 항상 어를 배울 때 파이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연산자 앞단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이 데이터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저런 연산자가 필요했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산자가 이제 할당 연산자가 있습니다. 할당 연산자. 이 할당이라는 건 어디에다가 뭔가 배정한다는 건데요. 요 부분은 저장하는 기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하는 기능에 세 가지 있습니다. 왼쪽 화살표, equal, 오른쪽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만날 게 요 왼쪽 화살표랑 요 equal이라는 거가 가장 많이 만나는데 최근에는 이제 타이디버스 계열, 타이디버스라는 이제 패키지가 있는데요. 그런 계열을 쓴다고 한다면 이 오른쪽 화살표도 이제 많이 보실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냐면 뭔가를 저장할 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데이터 하고요. 여기다가 왼쪽 화살표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은 사용자에 따라서 어떤 걸 하느냐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데이터를 읽어오는 작업, 그 다음에 데이터를 뭔가 가공하는 작업, 그 다음에 분석하는 작업, 뭐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작업을 했어요. 그럼 그 작업의 최종적인 결과를 요 어떤 데이터에 저장하는 거 요게 할당 연산장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equal은 데이터에 equal 이렇게 작업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얘도 뭐냐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한 작업의 내용을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에다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는 뭐냐면 이번에 이 두 가지랑 반대로 왼쪽에도 작업을 하고요. 이 작업된 결과를 이제 오른쪽 화살표죠. 여기다가 데이터 한다면 이번엔 왼쪽에서 작업했는데 왼쪽에서 작업한 거를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 이름에다가 넣어주는 부분 이 부분을 할당 연산자라고 합니다. 할당 연산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두 개로 구분해 봤는데 세 가지를요. 그래서 이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일반적인 저장이라고 했고요. 이 equal은 함수의 아규먼트 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거는 설명해 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x라는 이름에다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난수 생성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가 있습니다. n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정규 분포에서 난수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을 함수라고 합니다. 어에서 제공해주는 함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함수가 있고요. 함수 안에는
이 함수 아무것도 이제 뭔가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이 돌아가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3개의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이라는 건 뭐냐면 난수를 몇 개 생성할 건가요? 라고 해서 저희가 100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컴마 min이라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여기다가는 예를 들면 0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sd라는 또 아규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n이 뭐냐면 이거를 아규먼트라고 함수의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보통 파라미터라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아규먼트, 이것도 아규먼트예요. 그래서 이 아규먼트를 뭔가 새로운 값으로 저장하고 싶을 때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있는 이름에다가 저장하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있는 이름에다 저장하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있는 이름에다 저장하죠. 요거는 요 함수를 만든 사람이 소문자 n, 소문자 min, 소문자 sd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맞게 꼭 쓰셔야 됩니다. 여기 뭐 대문자로 쓴다거나 다른 값을 쓰면 이제 에러가 뜹니다. 왜냐하면 그 함수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뭔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는 똑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요 이퀄은 물론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도 요 작업이 들어가지만 여기를 여기다 x 왼쪽 화살표가 아니라 이퀄 이렇게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이제 앞으로 이 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퀄은 언제만 쓰시면 좋겠냐면 함수 안에 이런 아규먼트를 저장할 때만 이퀄을 쓰십시오. 그리고 함수 바깥에서 일반적인 저장할 때는 요 왼쪽 화살표나 또는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데이터 요 파이프라는 거 이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dply어에 select 뭐 x1, x2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 결과를 뭐 데이터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만큼의 작업한 내용을 요 이름에다 저장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파이프 부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프는 앞에 있는 데이터를 뒤에 오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데이터 핸들링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그래프를 그려주거나 어딘가 저장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네, 그럴 때 많이 쓰이는 기능인데 그래서 이런 파이프를 많이 써서 어떤 작업을 했고 그거의 최종적인 결과를 저장할 때는 이 왼쪽 화살표보다는 오른쪽 화살표가 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작업의 순서가 위에 첫 번째 이거 했고요. 두 번째 이거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른쪽에다 저장해요. 이런 게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뭔가 기본적으로 저장할 일은 왼쪽 화살표 또는 오른쪽 화살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 안에 어떤 아규먼트죠. 이 아규먼트들을 기본 값이 아니라 다른 값을 하고 싶을 때만 그때 저장하는 걸로 equal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 습관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 있게 여기 일반적으로 저장하는 거에도 쓰고 함수에도 equal을 쓰는 건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왼쪽에 있는 어떤 값과 오른쪽에 있는 어떤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렸을 때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대소 비교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크다. 왼쪽에 있는 어떤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크거나 같다, 이건 작다, 작거나 같다, equal 두 개입니다. 여기서 또 이 어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를 처음 배울 때 많이 실수했습니다. 자꾸 같다는 저희가 equal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equal은 뭐였냐면
할당 연산자라서 특히 함수 안에 있는 아규먼트를 저장할 때 쓰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같다는 이퀄이 아니라 이퀄 두 개입니다. 이거 실수해서 네, 비교 왼쪽과 오른쪽을 같냐를 비교하고 싶은데 이퀄 하나를 쓰면 아까 뭐였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 저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데이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합니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네, 경험해 보시면 네, 많은 고생을 하셔서 토득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 느낌표 이퀄은 같지 않답니다. 같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 비교 연산자가 아니라 논리 연산자라고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떤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는 equal 4. 5하고 4하고 같은가요? 같지 않죠? 예, 그러면 어에서는 요 비교 연산자를 쓰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true 또는 false가 됩니다. 이것도 다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같이 않기 때문에 저희 답은 이거가 되겠죠. 예, 그래 가로 안의 결과는 5하고 4는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느낌표를 해주면 요 가로 안에는 false였죠. 이 false를 부정하는 뜻이 됩니다. 이거 not입니다. 그래서 이 false의 not은 뭐가 되냐면 true가 됩니다. 예, true의 not은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어를 통해서 또 해보겠습니다. 네, 요 두 번째 부분을 얼로 안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을 얼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할당 연산자였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x 한번 해보겠습니다. x에다 저장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ll n o 이렇게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저희가 원하는 거에서 그럼 선택이 됐죠. 그럼 탭 키를 누르시면 자동 완성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다 타이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쓰시고요. 자, 저희는 n 한칸 띄고 equal 100 단수의 개수가 100개를 하겠다는 거고요. min equal 0 네, 그래서 평균을 0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sd 표준 편차입니다. equal 2 네, 그럼 뭐가 되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상에서 난수 100개를 생성을 하고 그 결과를 요 x라는 이름에다 저장해 달라는 뜻이 됩니다. 컨트롤 엔터. 그럼 여기 아래쪽 보세요. environment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의 목록, 데이터의 이름이 여기에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all, n, no, all 여기 나오죠. 탭 키 누르시고요. 이번에 n equal 100이고요. min equal 10이고 sd equal 1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왼쪽에서 한 작업을 이번엔 오른쪽 네. 그래서 여기는 y라고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이번엔 뭐냐면 왼쪽에서 작업한 거를 오른쪽에 있는 y라는 이름에 저장해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allNum이라는 함수 안에 n이라는 아규먼트, min이라는 아규먼트, sd라는 아규먼트가 있는데 이 아규먼트를 저장할 때는 equal을 썼습니다. 이런 습관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비교 연산자가 되겠죠. 이 부분 안 써드렸는데요. 써드릴게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왼쪽 화살표는 Alt 마이너스고 배우셨죠? 카마 그 다음에 equal 카마 오른쪽 화살표는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고요. 비교 연산자는 컨트롤 Shift C 크다 카마 크거나 같다 카마 작다 카마 작거나 같다 카마 equal 두 개 같다 카마
느낌표 equal 같지 않다, 하마 느낌표 not가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본다면 3 크다 4.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꼭 숫자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 문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날짜가 와도 되겠죠. 왼쪽에 있는 값하고 오른쪽에 있는 값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인데요. 왼쪽에 있는 숫자 3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 4보다 큰가요? 라는 거죠. 요 비교해봤을 때 맞지 않죠? 예,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이렇게 false, 이게 다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직접 false 입력할 때는 요 중에 하나라도 소문자라면 에러가 뜹니다. 이거 꼭 유념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3이 한 칸 띄고 크다, 같다, 4 컨트롤 엔터 해주면 요즘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도 또 말씀드릴 거 있다면 여기는 띄어쓰기 하면 안 됩니다. 요 연산자는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진 연산자는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이번에 3 작다 4 컨트롤 엔터 해주면 요 조건은 맞죠. 요거는 맞으니까 true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은 작거나 같다 4 이것도 맞죠. 네, 그래서 tru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equal 4 그래서 3과 4는 같지 않으니까 false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느낌표 equal 4 해주면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거는 같지 않으니까 true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로 하고요. 이 얼에서 가로라는 거는 우선순위를 높여줍니다. 이 다른 계산보다도 가로 안에 있는 걸 먼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3 equal 4 해주면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 가로 안의 결과는 false죠. 그런데 여기다가 느낌표 not를 붙이면 true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전에서 어떻게 쓰냐라는 거죠. 실전에서 비교연산자는 왜 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조건에 맞는 이 데이터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연산자를 쓰면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을 만약에 이렇게 준다 한다면 실전에 이제 다르게 표현해야겠지만요. 지금 보면 세팔 length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름이거든요. 요 값이 크다 5 이렇게 해주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 보면 요게 뭐죠? 여기 부분이 5보다 큰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얘는 5보다 크지 않으니까 안 되고요. 여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여기 11번째 이렇게 네. 현재 요게 달아간다면 최종적으로는 이 첫 번째 세팔 아이고 틀렸군요. 죄송합니다. 세팔 랭스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땡땡땡땡 해서 5.1 이 값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이건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 그래서 여기 여섯 번째 행인데요. 5.4 땡땡땡땡 땡땡땡땡 그 다음에 여기는 5.4 땡땡땡땡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는 이게 총 11개의 행이죠. 11개 행 중에서 저 조건을 만족하는 행은 3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이는 거죠. 이럴 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떤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 데이터를 잘라내고 싶을 때, 추출하고 싶을 때 이 비교 연산자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나중에 많이 두겠죠. 자, 이제 마지막 연산자에서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 그래서 논리 연산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ampersand가 있고요. 이거는 두 번째는 파이프라고 합니다. 파이프. 이 파이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키보드에 시프트 키, 이 부분은요.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플러스는 누른 동시 상태에서 원화 표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표시가 있을 거예요. 물론 키보드마다 좀 다릅니다. 키보드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 키보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키보드에는 어쩌면 이렇게 되어 있는 키보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시면 요게 생기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파이프라고 읽거나 또는 수직바, 그래서 vertical ba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쓰냐면 조건을 2개 이상 주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비교연단자에서는 조건 딱 하나를 줄 때를 썼다면 그런 조건을 여러 개 쓰고 싶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mpersand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조건 1이고요. 조건 2가 있는데 이 결과가 약자로 쓰겠습니다. true, 여기도 true. 여기는 true인데 여기는 false인 경우 있고요. 여기는 false고 여기는 true고요. 여기는 false, 여기 false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mpersand를 쓴다면 이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할 때만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과를 한다면 이 결과는 true가 되는 거고요. 요 나머지는 다 두 개 다 true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부분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주고 싶을 때는 ampersand를 쓰시면 되겠고요. 똑같은데 이번에 이제 여기다 ampersand 대신에 이제 파이프를 썼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파이프는 이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최종적인 결과가 true가 되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결과는 두 개 다 맞으니까 true고요. 여기도 true고요. 여기도 얘 때문에 true고요. 여기는 false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개의 조건, 여기서는 두 개라고 한다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이런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을 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실제에서 분당한다면 예를 들면 조건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약자로 제가 세팔 랭스를 이렇게 한번 약자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가 5보다 크고 조건을 이렇게 ampersand 그 다음에 요 약자를 제가 SW라고 하겠습니다. SW는 얼마로 할까요? 3.6이라고 한다면 이 결과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 아까 같은 경우는 5가 되는 게 하나, 5보다 큰 게 둘, 여기가 셋이었잖아요. 이 조건을 이렇게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3.6보다 큰 게 보면 여기 있죠.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 여기도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하죠. 여기도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하는 건 두 개의 행이죠.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이렇게 있고요. 이 첫 번째가 5.4, 3.9.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4, 3.9. 이런 두 개의 행의 결과만 최종적으로 잘라갖고 오는 거. 이런 부분이 ampersand가 되겠고요. 만약에 네. 지우개가 네, 요거가 있죠. 자, 이번에는 세팔 랭스는 5보다 크고 또는 세팔 위드스는 3.6이라겠나요? 3.6보다 큰 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뭐냐면 5보다 큰 거 여기 있죠. 여기 있고요. 여기가 있습니다. 3.6보다 큰 거는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그러면 얘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니까 최종적으로 되는 거는
이 행하고요. 요 행이 하나 잘라지고요. 또 요 행도 잘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잘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잘라집니다. 왜냐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파이프, 파이프를 쓰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많이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왔냐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저 파이프를 쓰시면 되겠고요. 두 개 모두 만족한다고 한다면 이 앳퍼센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얼로 저희가 보여드리면 논리 연산자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앳퍼센드와 카마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되면 꼭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먼저 비교해 보시면 3이 4보다 크다. 5가 4보다 크다. 그러면 왼쪽은 이 결과는 false가 되죠. 오른쪽은 true가 되고요. 그래서 왼쪽은 false고 오른쪽은 true이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결과는 false가 됩니다. 그렇다는 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는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90회에서 배웠는데요. 이 copy and paste 아직 기억에 잘 나진 않을 겁니다. copy and paste 이 상태에서 Alt, Shift 누르고요. 방향키 화살표입니다. 방향키라는 거. 이 아래쪽으로 된 화살표를 누르시면 copy and paste가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잡고 이제 파이프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이프는 둘 중에 하나니까 왼쪽은 false인데 오른쪽은 true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조건을 하나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결과는 false가 됩니다. 그렇다는 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는 잘라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면 이건 저희가 아직 다 배우지는 않았지만 네. 요 위에 가서 요 부분은 이거는 패키지 설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패키지보다는요. 이거 아직 패키지 제가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리스 일단 이렇게 하고요. 대괄호 이것도 나중에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카마를 해주면 여기다 뭔가 조건을 주면 특정한 요 조건을 맞는 행이고요. 여기다 뭔가 준다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본다 한다면 아이리스 달러 보면 세파 랭스가 나오고요. 얘가 크다 아까 5였나요? 이렇게 조건 하나 주고요. 한 칸 띄고 파이프 하고요. 다시 가로 하시고요. 요 아이리스 달러 이렇게 해주면 세팔 위드스가 나옵니다. 요 개념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가 아까 크다 3.6이었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행을 잘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잘라져 갖고 오는 겁니다. 6번째 행, 11번째 행, 15번째 행, 뭐 이렇게 잘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Alt, Shift 방향키 아래 해주면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파이프로 바꾸면 여기는 요 세팔 랭스가 5보다 크거나 또는 세팔 닷 위드스가 3.6보다 크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 아까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데이터 핸들링 시간에 특히 행, 열 잘라내기 할 때 잘라내기를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 그때 더 기본적인 기능, 고급적인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논리 연산자가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어떤 데이터, 또 두 개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이런 데이터, 이런 거를 얻어오고 싶을 때 하는 게 논리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뭐 다시 한번 한다면 저희가 오늘 네 가지 연산자 배웠습니다. 산술 연산자, 그래서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스타, 슬래시 이런 거 했고 더블 스타, 커밋, 더블 퍼센트, 그 다음에 퍼센트 슬래시 퍼센트 이런 건 주로 언제 한다고요? 뭔가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할 때 하고요. 요 할당 연산자에는 왼쪽 화살표 equal 오른쪽 화살표. 그래서 요거는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 그래서 보통 데이터 저장, 뭐 그래프 저장, 분석된 결과를 저장 뭐 이런 것들 할 때 많이 쓰고요. 데이터 읽어올 때 이런 거 하고요. 특히 equal은 함수의 아규먼트 저장할 때 그때만 쓰시면 좋겠고요. 비교 연산자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not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특정한 조건 하나를 만족하는 어떤 데이터를 잘라갖고 올 때 이렇게 하고요. 논리 연산자는 이 비교 연산자를 두 번 쓰는 거죠. 두 번 이상 쓰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거나 두 개의 조건 중에 뭐 하나만 만족되는 이런 어떤 데이터를 잘라올 때 사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의 첫 번째 나오지만 왜 첫 번째 나오는지 왜 앞에 있는지 이제는 저는 좀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핸들링 할 때 이런 게 매우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듭 복습을 많이 하시고요. 왜? 많이 쓰니까요. 그리고 하여간 공부하실 때는 애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우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무한 반복을 통해서 애워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베리 알레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마 목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 투표인데 혹시 안 하신 분 투표 많이 하시고요. 각자가 원하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92회는 데이터의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